민감해져서인지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주 다퉈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랬던 가족 간의 다툼이 있고 불화가 생기면서 가족 간의 위기는 발생하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왕도는 없어요. 어떻게 특별히 하십시오. 그건 없죠. 그러나 이렇게 돼요. 건강한 가족일수록 부부는 어차피 싸움을 하게 돼요. 부부싸움 꼭 있게 됩니다. 근데 건강한 가족이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또 싸웠다. 그냥 저러다 말겠지 뭐 하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또 나 좋아질 거야. 그 눈치 쓱 보다가 엄마 아빠 화해를 해요. 그거 쓱 나와서 언제 그랬듯이 다시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제 가족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좀 가족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서로 싸워요. 그러면은 나오지도 않아요. 또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구나. 엄마 아빠 이혼할지도 모르겠구나. 나 어떡하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럼 밖에 나오지 않아요.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일수록 보면은 늘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면담하거나 할 때 집안 분위기 어때요? 그러면은 보통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집안 분위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그럼 보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애들은 그럼 시끄러워요? 아니면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냥 조용하죠. 그러면 좀 조용하더라도 가끔 뭐 있나요? 아니요,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푹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이 정말 안 좋은 가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뭔가 해서 이렇게 서로 싸워요. 불화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불화가 생기고 자주 생기는 집안이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조용하고 대화도 없고 가라앉은 가정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그럼 왜냐면 불화가 생겼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죠. 근데 뒤에 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자, 그러면은 뭔가 불화가 생겼습니다. 생겼으면은 일단은 아이들끼리서 싸워요. 그럼 부모가 중재하면 끝나요. 공정하게 서로 갈라놓든지 또 갈라놓고 화해를 했든지. 그럼 부모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그리고 공정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친구 좀 또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한테 또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런 태도로 해서 서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그리고 내가 뭔가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내가 좀 더 그전과 달리 좀 까칠해지지 않았나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좀 까칠해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외래 진료를 할 때 늘 느끼는 거는 우울증 환자분은 본인이 우울하다 생각돼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 당신 우울한 것 같으니까 아니면 당신은 뭔가 그전과 다르니까 돌려서 얘기를 해서 한번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라. 그렇게 와요. 그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근데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우울증 있는지 몰라요. 다만 까칠해진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 있어서 예민해지고 화를 잘 참지 못해서 싸우는 거 아닌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심신 건강 상태가 어떠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아니면 또 딴 사람은 또 어떤가. 특히 소아 아이들, 어린애들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근데 우울해지면은 나 우울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어요. 대신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짜증이 늘었어요. 나 짜증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밥 잘 안 먹고 낮과 밤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아이가 뭔가 그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가정 내에서 한쪽으로 너무 무게감이 쏠려 있는지, 한쪽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집안을 유지하는데 혹시 한쪽 너무 쏠려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꼭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참을인자를 넣었는데, 이거는 왜 넣냐면은 뭔가 급하게, 다급하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보면은 급하고 다급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 못 견뎌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급하게 해결하다 보면은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래서 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 늘 참고 견디고 하면서 어떤 일이 집안에 있었는지 내가 먼저 점검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끝까지 참고 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참는 분들이 문제 해결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천천히 해결하고 급하게 해결하다 보면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빨리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경우라면은 해결하는 것보다 또 미완 상태로 놔두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 상황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 줄 수 있는 거니까 미완 상태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단번에 해결하려고 그러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최선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선택을 하는 데서는 또 차선책이 있고 또 차선책이 있고 또 차선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고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선택을 꼭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상담사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다 하잖아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런 걸 갖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